아파트 이제 폭락. 정말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파트를 안 산다고? 웃기시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파트 절대 못 사. 왜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지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바입니다.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산다면서 하는 말이 너무 많고,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현실에 안주해버려서 자본 증식은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은 꼭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자본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기 위한 본능이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도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할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 자본 수익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이 들리게 되죠. 돈을 모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위험까지 감수를 해야 되니 편한 것이 더 좋은 인간의 욕구와 위험을 회피하려는 본능까지 합쳐져서 아파트 값이 폭락할 거라는 나에게 유리한 것 같은 말을 듣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지금 생활에서 변화 없이 살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나요? 자산이 막 증식이 되나요?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삶에 변화가 없고 삶에 변화가 없으니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값 거품 얘기는 1970년대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징하다. 여러분, 집값이 비싼 거는 내 생각과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남자인 저에게는 샤넬백은 그냥 가방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가방이나 샤넬백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은 샤넬백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특유의 디자인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예쁘니까 들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냥 가방일 뿐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따지면 그냥 저만 또라이 되는 거예요. 샤넬백은 비싸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판매량이 많으니까 샤넬 입장에서 가격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래야 더 잘 팔리거든요. 사람의 욕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가방 얘기를 하면 잘 와닿을 것 같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초고급 스포츠카는 굉장히 비싸죠. 그런 스포츠카가 저한테 비싸다고 제가 준준형 세단과 비교를 하면서 스포츠카는 연비도 좋지 않고 차량 자체가 낮아서 차 다니기도 불편하고 세금도 많이 들고 기타 등등 제가 온갖 자료를 제시하면 스포츠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초고급 스포츠카 가격이 내려갈까요? 그냥 미친 뻘짓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초고급 스포츠카가 비싸다고 해도 1억, 2억이 넘어가도 스포츠카는 잘 팔리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있는 좋은 집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집값이 거품이라고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같이 떠들어도 집값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차값 비싸다고 징징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은 필수제인데 차랑 가방이랑 비교가 되냐? 집이랑 차랑 가방은 다른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집은 당연히 자동차나 가방이랑은 다릅니다. 그것들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살면서 필요한 필수제이거든요. 가방이나 자동차는 공장에서 마음껏 생산이 가능하죠. 재료만 받쳐주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은 그렇지 않죠. 집을 지을 재료는 있어도 그걸 지을 땅이 없어서 그 지역에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부부터 해서 집이 이미 많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0년 2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서울 주택 보급률은 95.9%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집을 모두 합쳐도 집이 모자라다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은 이런 집인데
이런 집까지 모두 합쳐도 집이 모자르다고요. 이제 왜 서울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지 감이 조금 오시기 시작하나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몰리는 곳에 집을 빨리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돈을 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위험을 피하고는 싶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 다주택자 투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거다.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 반박도 지친다 이 멍청이. 여러분, 일단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골에 혼자 살면 굉장히 외롭겠죠? 슈퍼도 가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내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문화생활도 즐기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도시로 인구가 모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도 편하고 놀기도 좋고 도시로 더 빨리 모이게 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어요.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곧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겠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주택은 세대당 1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인구수보다 세대수입니다. 이 세대수는 2035년까지 증가할 것이란 통계청에서 예측한 발표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도 늘고 세대수도 늘어나는데 집값이 잘도 내려가겠다. 또 다주택 투기꾼이 집값 올린다는 내피셜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통계청에서 2019년 11월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채를 가진 사람은 34만 명이 증가를 했고 세 채 이상 다주택자 증가는 12,000명 증가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주택자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됩니다. 34만 명 대 12,000명이에요. 30대 1로 한번 싸워볼래?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1주택자는 2.3% 증가했는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3.4% 증가했다. 다주택자 비율이 더 높게 올라 다주택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렸다. 아주 미친놈들.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내피셜로 대책을 20번이나 내고 있죠. 당연히 별 효과는 없고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킨 것을 보면 원인으로 생각했던 다주택자 투기설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피셜로만 상상하니까 집값이 왜 오르는지는 모르고 대책은 산으로 가고 여러분은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대책을 내고 내서 잘 먹히지 않는다면 그 근본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부는 아니야, 내 생각은 틀린 게 없고 빈틈을 파고드는 다주택자 때문이야 라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렇게 대책은 폭망하고 집값은 폭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한 내피셜로 짱구 굴리지 말고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던 생각을 바꿔야 지금보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요약.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돈을 모으기는 힘들고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니 집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불을 그냥 떠먹여 주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우린 금수저가 아닙니다. 부모님 탓, 세상 탓하면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자본 수익은 위험을 감수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인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놓고 불로소득이라 욕하지 말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버는 것 같이 쉽다고 생각이 되면 당신도 하세요. 불법도 아니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곰마TV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